번째 기조연설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홍정호 선임연구원이 나오셔서요. 슈퍼컴퓨팅과 3D 프린팅 창의산업 간의 관계라는 주제로 설명하시겠습니다. 다양한 동영상과 많은 사례들로 참 재밌는 세션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기현일에 시작할 권성우라고 합니다. 제가 슈퍼컴퓨터 센터에 20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뚱뚱하게 슈퍼컴퓨터 이야기를 해야 될 사람이 3D 프린팅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타이틀 보셨죠? 이야기는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3D 프린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은 여기 전시회에 주된 전시 내용이 3D 프린터만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프린팅 하려고 그러면은 3D 모형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설계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설계 데이터가 신뢰성이 있어야지 제대로 된 물건이 나옵니다. 3D 프린터는 이미 발전해가지고 최종 제조 단계에 가 있거든요. 근데 제조물이 제대로 설계가 안 되어 있으면 스타가 부러지고 내구성이 떨어지잖아요. 디지털 혁신의 맨 마지막 단계에 가 있는 것이 3D 프린팅입니다. 그러면 앞서 사무관께서 창의산업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관계가 어떻고 오바마 대통령이 솔직히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3D 프린팅을 띄우고 계신지도 살짝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EOS라는 회사에서 만든 내용인데 이걸 1분 50초 정도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Make this world intuitive and conceivable. 장난감을 만들었거든요. 이 회사는 장난감을 만드는데 블락앤데이터 조립을 해서 창의적인 로봇 구조를 만들기 위한 그런 장난감을 개발하는 회사예요. 3D 프린팅이라는 것은 개발 도구거든요. 아직까지는 처음부터 동작하는 장난감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Issues such as dimensions, tolerances,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assembly parts are checked and 이렇게 생긴 구조물을 전통적인 제조 방식으로 개발을 하자면 그 비용 구조는 천문학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플렉시블한 플라스틱 구조를 우리나라에서 시험 제조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군데 됐어요. 근데 개발이 완료가 되면 생산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 들고 나갈 수만 있어요. 생산 라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연간 연봉 얼마 못 받습니다. 하지만 개발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GDP보다 3만 불, 4인 가구 가족이면 그 가구 수입이 한 1억 5천 벌어야 정상이거든요. 말은 안 되는 얘기지만 그렇게 가까운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고가치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비용을 적게 들여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없었던 선점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 그림 속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장면만 보시면 창의적인 아마 애들이 뒤지고 있을 거예요. 원하는 대로 뒤지고 프로그램하면 로봇이 희한하게 그렇게 동작하고 허대운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The large number of combinations inspires users to reconstruct the entire object again and again and observe the changes. 이런 것도 개념이 되겠죠. 개념입니다. Requires highly precise and accurate. 다음 거를 보여드릴게요. 제 노트북이 아니라서 아니 습관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개인이 돌아다니는 카메라 모듈을 가지고 집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것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카메라를 만들었어요. 앞서 것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단부에 보시면은 우측 하단부에 보시면은 노란 모듈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요즘 최근에 인기가 있는 오픈 크리에이터라는 뭐 이렇게 오픈소스 가지고 만든 하드웨어로 만든
구조물이에요. 그런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프린터 가지고 만든 구조물인데, 그 구조물을 가지고 앞서 보여드렸던 여기 그 카메라를 만들었어요. 근데 부품들 가져다가 픽싱하고 이렇게 만들었죠. 이게 미국에 보면 요즘 태블릿 운동 같은 것들이 이런 메이크업 모임 같은 거 하잖아요. 거기서 만들어진 그런 겁니다. 이거는 하버드랑 MIT, 이건 하버드 쪽이에요. 모기 이렇게 플라이트 비행체, 모기 크기의 비행체 이런 걸 개발하는 사례예요. 근데 이 구조물을 구현을 하자 그러면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제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것들은. 근데 대학원생들이 이거 직접 해요. MIT 미디어랩에 가시면은 MIT 미디어랩 연구원들,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도구가 3D 프린팅이라고요. 거기 학생들이 거기도 조금 부담이 돼, 재료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부담이 되어서 하다 안 돼서 자기네들이 프린터 만들어 쓰겠어요. 그래가지고 창간에서 기계권 문제 때문에 소송이 걸리긴 하지만은 그런 거 만들자면 보통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3D 프린팅이 가능한 거예요. 3D 프린팅이랑 후가공 들어가죠. 후가공은 디지털 가공이에요. 설계 문제였죠. 자, 요거는 전주에 가시면 보실 텐데, 요거 옛날 3D 프린팅입니다. 이미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는 이걸 가지고 생산해서 팔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캡처해 놓은 것은 구리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기존에 파이프 내광 같은 거 하는 회사인데, 생산 공정을 아예 이런 식으로 금속 3D 프린터로 만들어가지고, 바꿔가지고, 자품종 소량 생산 고고같이 생산 재료로 변화했어요. 여기 보여드리는 금속 소재 프린터는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보강제를 넣어서 화로에 넣어서 새로 한번 붓거든요. 그래서 강도를 높이는 세계인데 요즘엔 이거보다 더 발전된 기계들이 전시에 나와 있죠. 아예 생산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산성이 맞느냐고요? 맞는 이유가 있죠. 왜냐면 연간 1000대 팔아도 장사가 이윤이 많이 남는 고가치 기계들을 만들어 팔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산업구조도 이제 변해가지고 양산을 해가지고 싸게 풀리는 거 해가지고는 충분히 못 벌거든요. 비싼 거 만들어 팔아야지 많이 나면서 살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산업구조에서 산업구조가 유지되려면 똑똑한 사람들 고용해야 되잖아요. 똑똑한 사람들한테 삽주고 물건 만들라고는 못하니까 최첨단 연구개발 장비 생산자를 주고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서 비싸게 팝시다. 를 추구하는 거죠. 이 회사에서 3D 요 화면 속에 장비가 몇 대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대 가져가요. 장비 한 대당 한 10억씩 하거든요. 자, 뼈도 만듭니다. 요거는 뭐냐 하면은 여기 가시면 T5 가지고 뼈 같은 거 만드는 거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요 토픽은 뭐냐 하면은 폴리머 재질. 플라스틱이 생체 이식을 해도 면역 반응이 없는 플라스틱이 개발되었습니다. 하는 회사입니다. 당연히 제조 방식은 3D 프린팅이에요. 3D 프린팅에서 CT로 찍은 데이터를 가공한 다음에 뼈를 바꿔치기 해요. 플라스틱 뼈. 그 얘기입니다. 2013년 6월 18일이면 그 정도 돼야지 합법이게 쓰겠죠? 건축 설계는 당연히 씁니다. 뭐 전통적으로 많이 썼습니다. 이런 건축물들이 그냥 만들어질까요? 디지털 설계해서 다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검증하는 건데 모양으로 보는 게 아니라고. 우리나라에서도 S모 건설에서 두바이 같은 데다가 대규모 건축물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통동해석을 해요. 통동해석, 바람 이렇게 강제로 일으켜서 실험하는 데 있죠. 거기다가 3D 프린팅으로 제조한 건물을 집어넣고 얘가 문제가 없는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쓰는 자료예요. 거기 취직해가지고 연구하시는 분은 캐나다 가가지고 전 세계 몇 손가락에 있는 지도교수님과 연구개발 같이 하고 돌아오셔서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일을 하세요. 근데 혹시 고민스러워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그분이 수행하는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그 설계 개발 기술이 얼마나 선지고 독일이나 미국이나 수준하고 동급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문제가 좀 있답니다. 오른쪽 위에는 뭐냐면은 공장의 배관을 이렇게 하는 건데, 이 화학 공장의 배관은 초기 설계대로 유지가 되지가 않아요. 생산 라인을 유지 보수하면서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을 계속 바꾸거든요, 생산시설. 근데 이게 설계 도면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플랜트 수출을 할 때 가능한 한 생산 공장을 그대로 따가지고 가져가기 원하세요. 그래야지 검증된 이 플랜트가 수출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현지 생산 라인을 가져간다. 어떻게 할까요? 디지털라이즈하고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거든요. 데이터를 끌어가지고 굉장히 파워풀한 기기에서 조작을 하고 검증을 이런 거 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 진행을 하는 겁니다. 기록으로 남는 거예요. 디지털 아카이빙 기술이기도 하고 프린팅 기술이기도 하죠. 수천억을 투자해야 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크리티컬한 문제가 됩니다. 컨텐츠 분야는 어떨까요? 오른쪽 끝에 한번 보세요. 제 영화에 그 부자 과학자가 하늘 날아다니는 영화 있었죠. 그 영화에 그 외장 만드는 거를 영화 제작사가 그 개발할 때 쓴 영상입니다. 그 밑에 거는 그 게임 속의 디지털 캐릭터들, 오른쪽 맨 밑에는 TV에 광고 많이 하고 있죠. 많이 팔리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며, 왼쪽 끝에는 전시해 놓은 거 있으실 거예요. 가보시면 아바타도 있고, 왼쪽 중간에 있는 거는 최신 정보인데 이거는 부목이에요. 부목, 팔 다친 사람 부목. 근데 똑같은 걸 가져다가 영화 속에 이런 거 되거든요. 옛날에 그 플래스터 그 석고 부목 같으면은 여기가 여름에 굉장히 괴롭잖아요. 네, 손가락이 불행하게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저가형 프린터 가지고 손을 만들어줬다는 그런 영상이에요. When I cut my fingers off because I'm sad afternoon, 나와 있는 근육 가지고 손가락을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연구를 해, 육아명구죠. 연구를 해가지고 애한테 줬더니 어린애도 행복해하더라. 그런 내용이죠. 이 부분은 이미 판매되고 있는 것도 꽤 비싸요. and I sort of was turned 그런 down 상인적인 것들을 before you get 전통적인 into 방식으로 개발을 한다면 impossible. 비용은 The 얼마나 more people told me to do 얼마나 it, the 될까요? more I decided to 자기 do it. 연말에 기사가요. 그거를 And 캡처를 I 해놨거든요. started investigating things online. 네, 앞서 이거 말씀드렸으니까 진짜 핫토픽이 됐던 거하고 판매하고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서 이게 여기 TV 뉴스에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세계 여기 곳곳에 다양한 소식들을 뼈 보내드리는 모형부에 뉴스라인 인사이트 이런 걸 만들어 놓거든요. 3D 프린터는 특별히 만들어 놓기도 하고. 층층이 쌓아 올려 그런데 여기 형상의 피워놓은 물건을 이런 제작하는 영상들이 좀 기계를 있습니다. 말하는데요. 사진들이 이 있는데 3D 이 프린터로 구조물을 인간의 신체를 제작하는 실험이 어떻게 만들어 성공했습니다. 놓을까요? 딱 맞게 해야 되잖아요. 미국 디지털 코넬리아 데이터 가공이 를 필수이고, 활용해 인간의 귀를 본뜬 여기 컴퓨터를 고관절, 그간의 콜라겐과 엉치뼈, 살아있는 엉치뼈인데 요게 어떻게 하면 가볍게 만들어져 가지고 환자 회복이 쉽게끔, 엉키면서 귀 모양의 세포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환자 회복이 쉽게끔 어떻게 하든 작게 전개해가지고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건 해석이 필요하죠, 설계가. 그런 내용들이 잔뜩 있습니다. 요 귀 만드는 건 어떠냐면은 귀를 만들기 위해서 귀에 현상 틀을 만들거든요. 3D 프린터로 거푸집을 만들어서 거푸집 안에다가 세포를 배양을 해요. 그러면 세포가 배양돼서 더 자라면서 이 거푸집 안에 가득 채우거든요. 나온 결과물은 왼쪽 귀랑 오른쪽 귀랑 닮아있죠. 틀 안에서 키웠으니까. 앞서 요거랑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의료 영상 처리 기술, 디지털 정보 기술이고요. 여기는 병원 쪽하고 관련이 있죠. 3D 프린팅 제작 기술이랑 세 가지가 융합되는 내용입니다. 포뮬라 1에서 이 서스펜션 설계 같은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속도 내는데
서스펜션 설계가 잘못됐어요. 사흘 만에 설계를 바꾸어서 생산한 다음에 바로 경주 현장에 투입을 하는 거예요. 내일 모레 경주 나가는데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이것도 유명한 사례죠. 싱가포르에서 합니다. 미국에서도 하고요. 한번 보세요. 500년 전에 영국에서 침몰한 헨리 8세 메리 로즈로 선원이 유골이 발굴이 되었거든요. 그 유골을 이렇게 복원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게 어딘가에 전시가 되겠죠. 관광산업에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대 교수님도 많이 얽히시고요. 우리나라에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관광산업, 훌륭한 관광산업이죠. 의료산업이고 하지만 패션 쪽에는 유명합니다. 이미 유명해요. 완전히 플라스틱 3D 프린터로 만든 옷, 나름 유명한 배우지요. 맞춤형 시계, 이 안에 들어가는 건 아주 정밀한 3D 프린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두, 위에 덮어 쓰고 있는 거, 이거 블레이저, 옷, 모자. 패션 산업은 유행 산업이기 때문에 유행에 등장하는 아이템들을 어떻게 빠른 속도로 창의적으로 만들어 놓을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서 패션 산업은 굉장히 큰 축 가운데 하나입니다. 비록 미국, 파리, 이태리 거를 뺏겨오긴 하지만 너무 써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 나노 프린팅 하죠. 나노 프린팅. 나노 프린터가 독일 쪽에서 제작이 되는데 아니 기계 단가가 굉장히 세거든요. 정부가 사가지고 줘야 되는 정도의 아주 비싼 장비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뭘 만드냐 하면은 반도체 장비에 반도체 생산 라인 속에 들어가는 정밀 부품을 만들기도 하고요. 생체 쪽에는 심장 쪽 그 혈관에 들어가는 스텐트 아시죠? 열 가해지면 딱 떨어지면서 피가 잘 통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스텐트 같은 것들을 생산해가지고 맞춤형으로 공급을 하기도 합니다. 이 기술도 개발된 지는 좀 됐는데 작년에 꽤 빠른 기계가 출시가 됐거든요. 이걸 누가 사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맞춤형 의약품을 만들 거라는 얘기도 나오죠. 진 시퀀싱해서 유전자 분석을 해서 개인 맞춤형 정보를 얻어내는데 이제는 한 300만 원쯤 주면 된다는 얘기까지 하는데 1000만 원인데 300만 원, 앞으로 100만 원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그 유전자에 맞는 약품을 프린트해서 섞어가지고 한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소재들 그 약품 섞어가지고 만들어서 맞춤형 한약입니다 하고 던져줄 거라는 창의적인 계획을 TV에서 발표를 하신 분이 계세요. 가능한 일입니다. 중국 칭화대에서는 이미 개인 유전자 정보를 분석해주는 서비스를 국제적으로 팔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의학 항원항체 반응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항원항체 반응이라는 걸 동원을 해가지고 양력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다 좋은데 이게 3D 프린팅 하려고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3D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를 얇게 잘라가지고 적층해서 만들어내는 게 3D 프린팅입니다. 옛날에는 프로토타입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 쪽에 과학 용어가 바뀌어버렸어요. AM이라고 해서 과학 용어 사전에 올랐어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Additive Manufacturing입니다. 프로토타이핑이라는 말을 쓰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중간 개발 과정들이 한번 만들어 봤어요가 아니라 이제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랬거든요. 이게 과거에는 슈퍼컴퓨터 도구였습니다. 요즘에도 하기는 하지요. 보통 예를 들어 의료 서비스 같은 걸 보면은 데이터를 스캔을 하고 3D 데이터를 만들고 서저리 수술 계획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인공 부품을 만들기도 하고요. 수술하는데 수술 가이드를 만들어서 팔기도 합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여기 나와가지고 전시하는 회사에서 하는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인가 보네요. 말레이시아에서 전 세계 주문을 받아서 생산을 해서 전 세계로 쏴주는 서비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수술하는 의사가 여기저기 막 뚫는 게 아니라 딱 뚫고 싶은 자리에 한 번에 딱 뚫잖아요. 돈 안 내고 수술 시간이 70몇 시간 걸리던 게 뭐 10몇 시간으로 줄었어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10시간짜리 수술이 2시간으로 줄었어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환자 회복 시간이 줄어들죠.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못을 박을 때 정확하게 한 방에 박을 수 있어요.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되는 보고와 같이 그런 산업을 만드는 방향이라는 거죠. 이게 수술 들어간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들은 얼마짜리일까요? 이 소프트웨어가 세금 제하고 1억 3천에 팔리고요. 이것도 똑같이 팔립니다. 그래서 두 개의 소프트웨어만 갖추는데 3억 해야지 이야기가 되거든요. 한 카피당 1억 3천씩. 그리고 생산 장비는 또 이야기가 또 다르겠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창의산업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고 세상 용돈을 만들까. 근데 개발 과정이라면 보통 이렇습니다. 세상사에 돌아가는 문제들을 찾아내는 얘기. 여기 디자인 리서치가 있는데, 디자인이라는 게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게 디자이닝 행위예요. 교과서적인 의미가.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될까? 신규 가치 정의를 하고 경쟁력을 맞추습니다. 하는데 새로운 목표가 만들어지면은 이 목표를 개발을 하거든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하는데 그게 디자인 엔지니어링 들어가고 스케줄에 맞춰서 반복 연구 개발 행위를 계속합니다.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시제품을 T제로만 금형에서 금형 만들어서 처음 찍어내는 걸 T제로라고 하거든요. 금형이 잘못 만들어져서 손을 보는 걸 보면서 계속 만드는 게 T1, T2 이런 식으로 용어를 붙이는데 요 반복 과정이 붙어서 끝에 가면 판매까지 이어지죠. 근데 요 한 번 개발하는 과정 중에 이게 얼마나 반복되어서 완성도 높은 제품이 만들어질지 모릅니다. 반복 개발 행위를 어떻게 끌어안을까? 우리나라는 전통 이제껏 사업해왔던 게 미국 거나 선진국 가져와서 엔지니어링 한 다음에 조금 개선해가지고 왕창 생산해가 팔아서 산업 구조를 유지해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뺏겨올 때가 잘 없잖아요. 요 반복 구조가 과거에는 한두 번이면 끝이었는데 이제는 이거를 선진국에 하듯이 수도 없이 반복을 해야지 세상에 역동을 만들어내게 되었거든요. 이 반복 구조는 어떻게 줄일까? 거기서 고민했던 게 현지산업국가에서는 대북 개발에 들어가는 도구들을 가능한 한 실제 실험하지 말고 컴퓨터로 디지털 실험, 디지털 설계, 디지털 생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생산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3D 프린팅이 방점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형 청정한다 그러죠? 기존의 전통적인 생산 과정이 연구 개발 과정은 이래요. 리버스 엔지니어링,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는 경우에는 디지털링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레피드 프로토타이핑이 이렇게 되거든요. 디지털 아날로그 디자인으로 이렇게 한다는데 그런데 이게 디지털 월드에 다 끝나니까 디지털 영역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실험 부분조차도 시뮬레이션이 끝납니다. 보잉이 말고 프랑스 쪽인가요? 유럽 쪽에 비행기 개발하는데 안 만들어보고 컴퓨터로 다 끝냈다는 회사가 있어요. 실제 나사하고 몇 군데에서는 3D 프린터로 비행기의 부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쓰고 있거든요. 전통적인 영역에서 디지털 월드로 바뀌게 됨으로써 이게 생산성이 대폭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점을 찍는 게 이 디지털 생산이고요. 컴퓨터 속에서 정보로 쭈물쭈물 하는 게 이제 물건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3D 프린팅입니다. 디지털 혁신.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죠. 많이 학교에서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엔지니어로서, 창의적인 기획자로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팔려고 그랬는데 과거에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힘이 덜 드는 겁니다. 비용 구조에서, 시간에서. 1년 버티면 물건이 나올 수 있을지도 몰라요. 지배 구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가가지고 일할 데가 없었는데 우리끼리 모여서도 뭔가를 상품까지 끌어낼 수도 있거든요. 자, 시대가 창의산업 시대, 선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창의산업이라는 얘기는 선점해야 됩니다라는 걸 의미해요. 남이 안 하던 걸 창의적으로 뭔가 찾아내서 만들어서 우리 거예요 하고 이렇게 춤을 바라는 일을 해야지 사는 시대입니다.
이민아 교수님이 발표한 자료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산업 경제는 제조업과 인건비의 재료비, 공장에 찍어낸단 말씀이시죠. 근데 창조 경제는 R&D 투자비, 이게 핵심 역량이랍니다. 판매 수량 나눠가지고 창조 원가. 현대자동차에 소나타 멘트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쇠떡이 가격은 600만 원. 생산 비용까지 합치니까 1000만 원. R&D 비용을 합치니까 2천만 원. 그게 원가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유통비용을 적어서 2,600만 원을 팔았어요. R&D 비용 1,000만 원. 어떻게 됩니까? 그 얘기입니다. 창조 경제, 생존을 위해서는 이걸 줄이는 게 필수적인 상황이 되었어요.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얘기죠. 자, 어떻게 할까요? 이게 선진국가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선전국가예요, 선전국가.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선진국가가 아니에요. 선전국가예요, 선전국가. 선전국가를 어떻게 선점하려고 그러죠? 장점을 어디다가 두고 선점을 하죠? 일본 얘기를 하면서 애니메이션 콘텐츠, 음식, 패션, 관광 얘기를 했는데 3D 프린팅 앞서 보셨잖아요. 패션에서 3D 프린팅. 실리콘밸리에 보는 상업 이 기사 보신 분 계실 겁니다. 키가 이거예요. 기존에 이런 거 하나 만드는데 2,000에서 2,500만 달러, 한 35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 50만 달러 정도로 줄었다. 이유는 3D 프린팅. 디지털 하우투가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창업의 트렌드가 달라지는 겁니다. IT 창업만 했는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만 짰었거든요. 그런데 투자자들, 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6억 원 오케이 해봐. 이런 시대가 된 거죠. 뒤집어지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앞서 이런 걸 본 사람이거든요. 미국 저 위에 앉아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셨겠죠. 이 사람이 꿈꾸는 거는 그냥 요것도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네요. 취임하고 나서 미국이 제조업을 찾아오겠다고 난리를 쳤었거든요. 작년 9월까지 찾아온 게 9,000개 찾아왔거든요. 그 뒤로 안 넘대요. 이유는 자동화, 고용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제조업 해가지고 만들 건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이런 얘기입니다. 선전 경쟁력, 그때 말이에요. 선전 경쟁력. 그러니까 요게 키가 되겠죠. 전 국민을 연구원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전 국민의 백과이고 말 이런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스템랩이라고 각 대학이나 중고등학교에서나 이런 실험실 같은 걸 만들어서 여러 애들이 융합 연구를 하도록 상황을 만들고 있어요. 그거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회 전체적인 선점 역량 강화인 거예요. 2004년도에 미국 공학교육 이렇게 어떻게 해라라고 컨설팅을 해준 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3D 프린터를 900대를 사가지고 중고등학교 교육 현장에다 넣으라고 뿌려버렸어요. 2004년도에. 그걸 따라서 홍콩 교육청이 50대를 사가지고 그 좁은 홍콩 도시에다가 뿌려버렸어요. 중고등학교 교육에다가 쓰라고. 2005년도입니다. 이게 커지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보셨거든요. 오케이. 그러면은 미국은 제조업 국가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선점 국가거든요. 가치 선점 국가. 영국도 똑같아요. 선점 역량을 어떻게 유지할 건가, 강화할 건가. 전 국민의 백과이버화가 아니라 전 국민의 하신 거예요. 융합 디자인 비슷한 겁니다. 이 키워드들이죠. 요거 고임금 신종산업 직업 창출. 어제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이게 영국의 가디언지에서 자, 영국의 교과 과정이 바뀝니다. 만 5세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디버깅을 가르치고요. 만 11세부터 3D 프린터를 이용한 디자인 기술 교과가 생기네요. 어제 신문이 어떠세요? 이거는 좀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점 경쟁력 강화예요. 선점 경쟁력 강화. 새로운 부가가치를 어떻게 사회 전체 속에서 다수게 창출할 수 있도록 기반을 깔 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얘기를 이메라 교수님이 발표하시는 자리에서 했거든요. 자격력 책임교육. 이게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건데 박스에 담겨있는 게 하나가 굉장히 비싸야 되죠. CT 장비 같은 거 연간 몇 대 팔겠습니까? 1000대 팔까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모든 부품을 금형을 써가지고 생산을 할까요? 찍어내야 되나요? 아니거든요. 속에 들어가는 부품의 상당수를 3D 프린팅해서 그냥 갖다 집어넣어서 팝니다. 생산 관리가 쉬워요. 신기술을 도입을 해가지고 넣기도 좋고요. 비싼 거 만들어 팔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담겨있는 거 수출하는 회사 사장이 옛날에 반도체 한 가방 하니까 몇억 원이 되더라 이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렇듯이 이 바닥도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어떻게 확산시킬까요? 교육, 공공인프라, 비용구조가 있겠죠. 금융 이슈 굉장히 크리티컬합니다. 중소기업주들한테 이야기를 하자면 이 얘기가 사실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세요. 사람도 사올 수 있는 게 돈이니까. 이해임 확산 이런 것들인데 저도 사실 이 자리에 오게 됐던 이유가 있었으니까 조금 말을 보탤게요. 앞서 이런 첨단 3D 프린터나 이런 것들은 한 대 20억씩 30억씩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다 개발할 수도 없고 소프트웨어도 그 1억 3천만 원짜리 소프트웨어 개발하기 위해서 10년 이상의 노력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 개발하려면은 마야맥스 많이 들으셨잖아요. 컴퓨터 그래픽스 하는데 그거 비슷한 걸 경쟁력 있는 걸 하나 개발하자니까 약 200억 정도 준대하고요. 전 세계 연속가나 안에 드는 프로그래머들이 앞에 서고 서포팅 하는 사람들이 한 30명 붙어요. 그게 비용구조입니다. 그래서 1년 반, 2년 정도 걸려서 버전 1.0이 나옵니다. 그게 소프트웨어 개발의 하이엔드 땅에 벌어지는 일이고요. 다 할 수 없으니까 저도 고민을 했었었죠. 여기 나오게 된 이유인데 10년 정도 저도 이런저런 실험을 해봤었습니다. 실험해봤던 게 뭐냐면은 이게 3D 프린터도 컴퓨터로 다 컨트롤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가 된다면은 30억짜리 장비들 원격에서 쓰고 결과물은 택배 받아갈 수 있잖아요. 아니면 아예 미국으로 그 수주받은 거 쏴버릴 수도 있고 이런 3D 프린터를 포함한 그런 소프트웨어나 하이엔드 장비를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방법을 개발을 했고 실험을 한 10년 정도 해왔었습니다. 이게 수동태 기술의 응용 기술이에요.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얘가 9년 전쯤에 ADSL 한 20메가 정도 나오는 거 아시죠? 그 20메가 정도 되는 라인을 집에다 깔고 저 수동핑 센터에 있는 기계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쓰는 거를 테스트를 한 거예요. 여기 나오는 소프트웨어는 여기 현재는 3D 시스템에 M&A 된 그 G콕 소프트웨어인데 CAD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기에는 무게가 꽤 무거운 소프트웨어이거든요. 원격으로 사용하는 게 분리가 안 되는 거였는데 진짜 이야기는 이 화면 하는 게 아니고 저 뒷단의 서비스 아키텍처 이런 얘기인데 화면만 한번 보세요. 제가 해놓은 짓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김태희 사진을 가져다가 합성을 했어요. 묻지 않는 얼굴로. 제가 그때 확보할 수 있던 소프트웨어는 합성을 할 때 묻지 않는 사진만 가지고 합성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걸 집에서 합성을 하고는 원격에 있는 이 3D 프린터 구동하는 소프트웨어를 불러드렸죠. 그리고는 제 하드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원격에 있는 기기에다 올렸어요. 김태희 얼굴이죠? 반론이 많으실 겁니다. 게다가 깎아머리잖아요. 자, 손을 보는데 그저 조금 느린 워크스테이션 보는 것 같잖아요. 조작하고 저장을 하면은 원격에 있는 데가 아니라 내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돼요. 20mbps ADSL에서 CAD 엔진이 담긴 소프트웨어 쓰는 것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3D 프린터 관련된 1억 3천만 원짜리 소프트웨어도 제주도에서도 쓸 수 있어요. 페이퍼 유지 방식으로. 정부가 공공재로 깔아준다면 45살 돼가지고 창업, 엔지니어링 창업이 가능하겠죠. 사가지고 쓰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실험했던 겁니다. 이거 가지고 해봤던 게 2009년도에 영화 국가대표를 작업을 할 때 원격에서 서울에 앉아서 대전에 있는 슈퍼컴퓨터를 써서 작업을 하게끔 손으로 세팅해가지고 만들었고요. 그게 나온 영화 국가대표입니다.
여기 쓰는 도구들은 마야 리맥스에 해가지고 워크스테이션에 설치돼서 써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이거 가서 당겨서 썼어요. 오아시스라고 EB에서 방영되는데 이것도 했었고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최초 3D 극장판 영화 다이노함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작년에 폴란드 개봉되고 미국 개봉이 미뤄지고 있네요. 공룡 이야기는 미국 유행이 아니라고 개봉이 자꾸 늦어져요. 배송 사장님 통증이 타는데 이런 것들을 하도록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걸 했었어요. 제가 제품 디자이너들한테 슈퍼컴퓨터 해석하는 거 아시죠? 충돌 해석이나 이런 것들 그거 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3D 프린팅을 써가지고 어떤 걸 만들 수 있는가 실험을 했거든요. 세상에 어떤 물건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요거는 왜 지하철에 이렇게 가시면은 비상 탈출할 때 덮어 쓰고 가시잖아요. 이거 덮어 쓰다 보면은 콜라가 어떤 화학약품이냐에 따라서 사람이 죽고 살고가 변하거든요. 산소를 공급하니까 이런 문제가 전혀 없어요. 화생방용 구분이 필요 없고 깜깜한데도 놔주워 가세요 하고 불 깜빡이니까. 응급 대피의 개념 자체를 갖고 놓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확산이 뭘 의미할까요? 먹고 사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원하는 게 이런 거죠. 세상에 없던 것들을 빨리 찾아서 선점하도록 만듭시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이 컨퍼런스의 시작에 오픈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